적금 예금 만기 때 떼가는 15.4% 세금, 주식 배당 때 나오는 15.4% 배당 소득세들. 이 세금 아쉬운 거 저만 그런가요? 저 세금들은 낼 수밖에 없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다시 생각해 주세요. 같은 예적금 투자를 해도 안 내는 방법이 있거든요. 참고로 증권사 상품 아니에요. 저장했다가 나중에 해야지 하고 그냥 보기만 하지 말고 빨리 만들수록 이득이니까 이 영상 보고 꼭 만들어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건 바로 ISA예요. ISA는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쉽게 말해서 세금 줄이는 만능통장이에요. 이해하기 쉽게 핵심 혜택 4가지를 카페 멤버십으로 비유해 볼게요. 1번 세제 혜택. 비회원들은 정가를 내고 커피를 마시지만 회원은 한 달에 몇 잔은 무료, 심지어 반값으로 마실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일반 계좌는 주식 배당, 예적금 만기 때 15.4%가 붙지만 ISA는 종류에 따라 20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는 세금이 0원인 비과세이고 초과분도 9.9%만 내게 돼요. 이번 과세 이연. 쿠폰을 다 채워야 무료 음료를 주는데 다 채우지 않았는데도 먼저 마실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ISA도 당장 세금을 안 떼고 나중에 한꺼번에 정산하니까 그 사이에 내 돈이 더 크게 불어날 수 있어요. 한번 손익통산. 하루는 6,000원짜리 라떼를 그 다음날은 쿠폰을 써서 원래 4,000원 아메리카노를 1,000원에 마셨다고 해볼게요. 일반 계좌라면 10,000원으로 계산하지만 ISA는 할인된 금액으로 포함시켜서 7,000원만 계산하는 거예요. 이익과 손해를 합치니 세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4번 건강보험료 비과세. 쿠폰으로 무료 음료를 받았는데 계산서에 안 찍히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혜택을 받았지만 지출로 잡히지 않으니 온전히 내 이득인 거죠. 이건 아마 소득이 많으신 분들에겐 이게 제일 중요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5번 연금계좌 이전 가능. 카페 쿠폰을 모아서 제육빵집에 빵으로 바꿔먹는 것처럼 ISA 만기 후 연금계좌로 옮겨도 혜택이 이어져요. 그 다음은 가입 조건입니다. 가입 조건도 어렵지 않아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만들 수 있고 근로소득이 있다면 15세부터도 가능합니다. 대신 이건 1인 1계좌만 가능하고 은행과 증권사 어디서나 개설 가능해요. 이렇게나 좋은 계좌에도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의무기간, 납입한도, 상품 제한, 투자 위험성 4가지예요. 먼저 의무기간 볼게요. ISA는 최소 3년을 유지해야 말씀드렸던 혜택들을 받을 수 있어요. 중간에 해지하면 그동안 혜택들은 사라지고 일반 계좌랑 똑같은 세금을 내게 돼요. 두 번째, 납입한도입니다. 연간 2천만 원,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넣을 수 있고 올해 못 채운 한도는 다음 해까지만 이월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상품 제한. 해외 주식을 직접 매수할 순 없고 대신 해외 지수 추종 상품들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품들이 제한적이에요. 마지막으로 위험성인데요. ISA에 예적금만 넣으면 안전하지만 주식이나 ETF 같은 투자 상품을 담으면 원금 보장은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ISA 계좌 좋은데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내 소득이 어떤지, 또 어떤 목적으로 만들 건지에 따라 나뉘는데요. 먼저 가입 형태입니다. 내가 직접 서민형으로 할래요 하고 고르는 게 아니라 가입할 때 은행이나 증권사가 내 소득 조건을 확인해서 자동으로 적용돼요. 일반형은 누구나 만들 수 있고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 서민형, 농어민형은 소득 조건이 맞으면 가입할 수 있고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다음은 운영 방식입니다. 방식으로는 신탁형, 1인형, 중개형이 있는데요. 신탁형은 은행에서 예적금 위주로 안전하게 하실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1인형은 추천은 하지 않지만 금융사가 대신 포트폴리오를 운영해 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개형은 증권사에서 주식 ETF를 사고 팔 수 있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내 소득 조건에 따라 내 투자 성향에 따라 운영 방식을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ISA 가입 방법인데요. 앱으로 바로 만드실 수 있어요. 은행, 증권사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검색창에 ISA 검색해서 운용 방식 선택하고 그 뒤에 정보 입력하면 끝입니다. 근데 요즘 ISA 개설할 때 좋은 이벤트가 많아서 혜택을 자세하게 비교해보고 만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조금이라도 혜택 더 받으면 좋잖아요. 자, 이제 ISA에 대해서 OX 퀴즈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ISA 예적금은 일반 예적금보다 좋다? 정답은 O입니다. 같은 은행 예금이라도 일반 계좌는 이자에서 15.4% 세금이 떼이지만 ISA에 넣으면 비과세 혜택 때문에 이자가 더 많이 남아요. 예를 들어 우리은행 예금을 비교해 볼게요.
일반 예금 금리가 2.45%, ISA 예금은 2.37%. 숫자만 보면 일반 예금이 낫네 싶을 수 있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비과세 때문에 실질적인 금액은 ISA 예금 이자가 더 커요.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이지만 금액이 커질수록 이 격차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1,000만 원만 넣어도 3만 원, 1억 원을 넣으면 무려 3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금리 숫자만 보지 말고 세후에 내 손에 남는 돈을 꼭 비교해 보세요. 두 번째, ISA는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정답은 O입니다. 다만 중도 인출하면 그의 한도는 줄어들 수 있으니 꼭 필요한 경우만 빼주세요. 세 번째, ISA는 3년으로 만드는 게 좋을까? 정답은 X입니다. ISA는 최소 3년이지만 사실 오래 가져갈수록 유리합니다. 소액 투자자나 수익률이 낮은 분들은 3년만 해도 괜찮지만 그 외에는 연장해서 운용하시는 게 더 좋아요. 자, 여기까지 ISA를 아주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ISA는 금리가 조금 낮아 보여도 세후 수익을 따지면 훨씬 유리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세금을 덜 빠져나가니까 같은 투자자라도 손에 남는 금액이 커지는 거죠. 다만 청년 희망적금이나 청년 도약계좌 같은 국가에서 금리 혜택을 얹어주는 특판 상품을 하고 계신다면 그건 ISA보다 우선순위니까 그대로 유지하세요. 그 외에는 금리 숫자보다 세후에 내 손에 남는 금액을 꼭 보셔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ISA 예적금 링크는 아래 댓글로 남겨둘 테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ISA에서 ETF 종목 관련 영상으로 준비해 올게요. 이제 미루지 말고 저랑 같이 ISA 시작해봐요. 그럼 다음에 뵐게요.